둘째, 허가를 넉넉하게 받을 수 있지만은 일부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회계감사, 외부감사 등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다가 수많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단체에 대해서 법적 규율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됩니다. 적용 법규에 대해서 우선 민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 들어보면은 재산 소유를 총유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총유는 예를 들어서 문중에 토지가 있다 했을 때 문중의 토지 소유 형태가 총유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분이나 관리는 문중 전체 결의에 따라서 한다. 총의 결의에 따라서 한다. 그러나 그것의 사용과 수익은 각 사원, 각 문중, 종원에게 맡겨져 있다. 처분 관리와 이렇게 사용 수익이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는 것이 총유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 능력이 인정됩니다. 문중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소송할 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예를 들어서 동창회 문중도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나머지에 대하여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 법인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민법 규정 유추 적용하게 되고, 대표 기관의 권한이라든지 형식 등에 대해서도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다가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목적에 받쳐져 가지고 항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목적 재산으로다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것, 설립 등기 안 되는 것,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게 된다.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능력이 인정됩니다.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 귀속 관계는 신탁의 원리를 적용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산 관리자의 고유 재산과 구별되는 어떤 목적에 받쳐진 재산, 신탁의 취지에 따라서 관리되는 재산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신탁법을 유추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가장 설립하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첫째가 자유설립주의입니다. 법인의 실체를 갖추기만 하면 그때부터 법인격이 인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가 구성되고 등등 실체만 갖추면은 그때부터 법인격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등기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